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납부 규정은 앞에서 쭉 봤던 겁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한다. 어디서 정하는? 조례 동그라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되죠. 납부 경우가 6가지 나와 있죠. 정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 냅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 시험 영시해야 되겠죠. 등록증을 취득하려면 등록 신청해야 되겠죠. 3번. 분사무 설치 신고 필증 취득하려면 설치 신고해야 되겠죠. 이걸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구분하실 게 자격 시험을 봐서 합격했죠. 자격증 교부 받겠죠. 등록증 교부, 신고 필증 교부 받는 것은 처음으로 찾아온다 그 말 아니야? 낸다 안 낸다고? 안 낸다고. 2번, 4번, 6번 재교부 그죠? 처음에 교부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고 받은 다음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재교부 신청할 때 낸다고. 1번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다섯 번째 그 기억하시면 교부인과 재교부만 구분하시면 돼. 수수료 납부 규정은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야?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의 명시적으로 근거가 있는 6가지 경우만 납부 대상이지. 이거 이외에는 납부 규정이 없어요. 고용신고할 때 납부한다? 사무소 이전 신고 없어요. 유의하시고 됐어요. 넘기시고. 거기 198페이지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1, 2번만 풀게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미출하시고 뒤에 옳은 것 동그라미 모두 고른 것. 1. 실무교육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이 있다. 등록을 하고 싶으면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맞죠? 2번 폐업 신고한 후 1년 이내이면 교육받아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틀렸죠? 연수교육 시간은 얼마? 12, 16 28, 32는 뭐? 연수교육은 12, 16 28, 32는 실무교육. 틀렸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연수교육만 얼마? 500만 원 이하. 쉽죠? 2번 포상금 밑줄 틀린 것 X. 2번 포상금 지급 결정은 누가 해요?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도 누가 하고? 등록관청이.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뭐? 공소제기 기수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지급한다. 맞죠? 하나의 사건의 공동신고이면 원칙은 뭔데? 균등인데 공인중개사 법에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방법이 우선한다? 예라니요. 균등 배분 방법은 당사자가 아무리 합의해도 무조건 균등 배분하는 거야? 균등 배분 방법은 합의한 방법이 우선한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합의가 없으면 균등,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우선 지급해야죠. 답 2번, 3번이죠.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 100분의 50 이내. 그죠? 등록관청은 결정나면 얼마? 1월. 3번 표현을 다시 읽으시라고. 균등 배분 방법은 합의한 방법이 없을 때 지급이지, 합의한 방법이 있으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우선 지급한다. 그렇게 되죠? 넘기시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법 조문이 많아요. 많은데 많이 나올 때는 2개, 3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법이 한참에 확 개정됐을 때는. 근데 나오면 이제 한 문제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그렇게. 협회 조항의 페이지로 보시면 제법 있어요. 210페이지까지. 협회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할 때 공제사업자가 좀 이따 보시면 협회예요. 그 전에 들어보신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나오면 이게 힌트인데, 다음 달 10일까지 나오면 누가 누구에게 통보할 것인가?
등록관청이 자기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등록증 교부했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각종 신고받은 사항을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해라고? 협회에 통보했는데 이렇게 피우셨어요. 협회란 말이. 그 협회는 어쨌든 판례가 한 게 있긴 하지만 법 규정에서 함정을 대부분 파니까 앞에 실무교육 함정 체크하시던 것처럼 함정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협회에서 밑에 1번에 이미 설립 목적이 있죠. 협회는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립하는 것이 협회이면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몇 사람이요? 3사람이니까 괄호에 누구 포함? 중개인이란 말은 현재 쓰는 표현이 아니고 중개인은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고치시고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도 개업 공인중개사이니까 포함 동그라미 하여 뒤에 쭉 나와 있고 둘째 줄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위하여까지 목적정 보니까 영리를 위하여 그런 말이 없죠.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협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설립하는 단체이고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예요. 설립할 수 있다를 할 때 앞에 한 개만 그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수 제한 없이 복수단체도 가능하다. 현재 실제 협회가 2개예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있어요. 세대한은 이전에 대한공인중개사협회였는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합치는 과정에서 반발 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반발 세력이 나와서 새로 만든 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예요. 어쨌든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 자리에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설립할 수 있다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설립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포함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협회 성격은 양가로 1번에 이미 설립주의다. 그 말은 방금 전에 체크하셨듯이 설립할 수 있는 임의단체고 이미 가입주의 밑줄 개설 등록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면 협회 가입 의무가 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가입 의무도 없고 설립 의무도 없고 설립할 때 여러 개 설립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복수협회 설립이 가능하다. 그 정도 밑줄에 두시면 돼. 그 다음에 비영리 사단법인 밑줄하시고 협회는 뭐로 한다? 법인으로 한다. 그게 단문인데 한 개 지문. 법인인데 설립 목적에 영리 목적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이죠. 협회는 사람 모아서 설립합니까? 재산 모아서? 비영리 사단 법인이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여기 한 개 지문. 결국 협회는 비영리 사단 법인에 속한다. 그렇게. 그래서 시험에 3번 정도 나왔던 것이 옆에 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4번 있죠. 옆에 페이지에 중간에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되어 있죠. 민법 동그라미 하시고 사단 동그라미 하시고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지니므로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적용시키면 되죠.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어떤 법, 민법 중 어떤 법인,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자리에 상법하면 안 되고 사단법인 자리에 2번 나왔던 것이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 규정을 적용한다. X입니다. 비영리 법인에 관한 일반 조항을 담고 있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이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공부도 아니죠. 이거는 체크만 하시면 되니까. 협회 설립은 맨 밑에 박스 밑에 회원 몇 명 300명 이상 발기인 밑줄 정관 작성하여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따로 밑줄 창립총회 의결 밑줄하시고 그 다음에 협회 감독기관이 누구인가? 국토부 장관이어서 국토부 장관이 뭐인가? 좀 이따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하므로
설립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이 허가받는 게 아니고 뭐 인가. 왜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런 문제 나오는가. 민법은 비영리 법인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설립은 다 허가주의야. 그러니까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거 맞죠? 맞는데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뭘 받아야 되면 인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가주의 그렇게 이야기. 인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협회는 법인이죠. 법인이 되려면 등기해야 되겠죠. 주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등기하려면 주된 사무소 두어야 한다요. 주사무소를 반드시 두고 등기하겠죠. 그러면 법인으로 등기해서 성립하려면 절차가 민법 시간에도 가능 나오겠지만 법인 설립 행위는 요식행위다. 법인 설립 행위는 요식행위다 라고 해요. 요식이란 말은 성립의 방식을 따라야 성립되면 요식, 방식 관계없이 성립되면 불요식. 우리가 많이 하는 매매 기한 매차 계약은 민법에서 계약 자유 원칙상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서명 계약도 계약이죠. 구두 계약, 서명 계약 방식 관계없이 성립되죠. 이게 불요식이야. 요식은 방식을 따라야만 성립되고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게 성립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 방식을 따라야만 성립되는 게 요식.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게 요식이야. 그럼 법인 설립하려면 반드시 뭘 만들으라고? 정관. 정관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 거치죠. 국토부 장관이 인가받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해야 성립된다. 그 말은 정관을 만들지 않으면 의결 절차가 안 나올 것이고 인가가 안 나오고 등기가 안 되니까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몇 개 있잖아요. 지금 넘겨보시면 정관을 작성할 때 다시 회원 몇 명 이상이요? 300명 이상 발기인이 정관 작성한다. 서명 날인한 다음에 밑에 창립총회 의결이 있죠. 창립총회 의결은 첫째 줄 뒤에 몇 명 이상?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 밑줄. 600명 이상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입니다. 반수가 아니고 과반수 동의 얻어 의결하죠. 창립총회에서 총 모아야 되는 숫자는 몇 명? 600명 이상인데 지역적으로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광역시 도별 20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836창 120 이렇게 암기해요. 발기 몇 명? 300명. 창립총회 몇 명? 600명. 서울에서 몇 명? 100명. 광역시 도별 20. 836창 120 이렇게 암기해요. (836창 120을) 뭐 괄호 채우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협회 조직이 있나요? 협회 조직은 이미 주된 사무소는 있나요 없나요? 등기하려면 주사무소를 둬야 되니까 주사무소 두고 협회 업무를 수행하다가 하부 조직이 더 필요할 수 있죠.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는 게 협회 조직인데 일단 총회 보니까 둘째 줄 협회 총회 의결 내용 며칠? 지체 없이 괄호. 지체 없이는 많은데 지체 없이 중에서 틀리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은 7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며칠요? 지체 없이. 그 다음에 협회는 감독기관이 누구예요? 국장이니까 다 주체가 국토부 장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게 딱 두 파트가 나와. 이 두 파트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누구라고? 국토부 장관이에요. 총회 의결 내용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 보고한다. 그죠? 밑에 2번 협회 조직은 어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 동그라미. 국토부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이란 것이 뭐예요? 정관. 국가로 보면 헌법인데 정관은 설립 목적 담고 조직을 담고 주요 사업 등을 담는 게 정관이에요. 그러면
협회는 주사무소도 등기한 다음에 필요하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뭐를 시도 지부 가로 묶으시고 시군구의 뭐를 지회 묶으시면 되죠.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게 잘 나와요.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둘 의무가 있다. 시군구의 지회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의무하면 안 돼요. 주된 사무소만 두고 조직을 운영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 하부적이 필요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밑에 2번 지부 지위에 있나요? 2번에 사후신고 밑줄. 협회가 시도의 지부를 둘 수 있고 두었다면 신고하러 간다. 누구에게? 지부를 설치한 때 신고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두었다면 누구에게?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지부 설치했다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했다 등록관청에 뭐 한다고? 신고는 지부 설치 신고는 지부는 시도에 되는 거 시도지사한테 가고 지회는 시군구에 되는 거 등록관청에 신고하러 가라고. 여기는 국토부 장관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고할 때 국토부 장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게 한 개 나왔죠 지금? 넘기시고. 그 다음에 협회 업무는 양가로 1번에 고유 업무 밑줄. 밑에 하단에 수탁 업무 있나요? 앞에 업무 위탁 규정이 있었죠. 업무 위탁 규정이다. 그 말은 오늘 배우신 게 실무 교육은 누구 업무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업무죠. 실무 교육은 법에서 누구 업무라고? 시도지사 업무라고 정해져 있죠. 이걸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고유 업무란 말은 법에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업무를 정해놓고 이 업무는 다른 사람 업무가 아니고 시도지사 업무다는 말은 실무교육은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 협회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위탁을 받았죠. 지금 위탁을 받아서 대신하니까 수탁 업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수탁 업무는 뭐가 아니다 지금?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탁 업무 땡땡 고유 업무 X. 시험 문제를 낸다면 다음에 열간 협회 업무 중 그 성격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이렇게 해서 위에 고유 업무 4개 넣고 밑에 수탁 업무 1개 넣으면 그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시험 시행 업무는 누가 한다고요? 시험 시행 기관이 있죠. 시행 기관은 원칙 시도지사하고 예외 국토부 장관이죠. 이 사람의 고유 업무인 시험 시행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협회에다 위탁을 주면 협회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로서 실무 교육 업무를, 수탁 업무로서 시험 시행 업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실무 교육 업무인 교육 업무하고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그 정도 구분하시면 되고, 시험은 당연히 위에 고유 업무가 나옵니다. 고유 업무 보시니까 둘째 줄 다음에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고유 업무는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하시고, 밑에 업무를 쭉 읽으실 때 함정이니까 1번부터 쭉 나와 있죠. 읽으실 때 끝에는 뭐 할 수 있다를 읽으셔야 돼.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고 뒤에다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붙여서 읽을 줄 아셔야 돼. 그 고유 업무 중에서 중요한 것이 5번, 6번 체크하시고,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있나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달리 표현하면 땡땡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적으시고, 앞에서 배우셨듯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인사만. 협회 설립도 누가 해요? 개업 공인인사가. 협회는 회원이 누굴 대상으로? 개업 공인인사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한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을 한다 그 말입니다. 현재 실무상으로 협회 가입하고 있는 개업 공인인사 대부분이에요.
협회 가입해 내면 50만 원 정도 내면 협회가 망을 운영하고 있죠 지금. 소장한테 물어보면 소장님 보시는 망은 협회 망입니까 물으면 거의 다 협회 망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거래정보망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 아니야?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다. 그런 질문도 익혀 두시고, 더 중요한 사업이 밑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공제에 가입한다 할 때 그 공제사업자가 누구라고? 협회요. 협회는 공제사업자가 될 수 있다. 협회는 보증기관이 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공제사업은 옆에 영리사업이다. 비영리. 비영리 괄호 상호 부조 목적으로 한다. 밑줄하죠. 그것도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협회 업무를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공부하실 게 옆에 공제사업에, 나머지 다는 공제사업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협회 조항을 물으면 공제사업을 시험에 꼭 물어요. 그러면 옆에 페이지 공제사업이 있죠. 공제사업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공제사업의 성격은 방금 전에 보셨듯이 비영리 사업이다. 상호보조 목적이다. 둘째 줄 있죠. 양가로 사업원의 공제 규정 밑줄. 공제 사업을 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 승인 받으라? 국장의 승인. 둘째 줄 공제 규정을 뭐 할 때도 변경하고자 하는데도 또한 같다니까 국장의 승인. 처음에 최초 제정할 때도 사전 승인 받듯이 변경한 때가 아니고 뭐 변경하고자 사전 개념하고 사후 개념을 구분해서 시험 내요. 하고자 승인 받아야 한다. 기분 나쁘면 내용 틀리면. 그 다음에 2번 공제 규정에 정할 내용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기억에 공제 규정에는 밑줄. 공제 규정에는 뒤에 공제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쭉 나와 있죠.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등 밑줄.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것도 시험 냈어요. 출제위원이. 시험 내버리니까 기출문제집이 나오겠죠. 미리 읽어두신다 생각. 나설면 틀리니까. 밑에 2번 미연에 가압은 있나요? 가압원의 셋째 줄 공제료 있나요? 공제료부터 좀 밑줄. 기출문이 나왔던 부분은 기출문제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밑줄에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그것도 시험 나왔어. 공제료는 뭘 가지고 결정할 것인가? 저거 알아서 정하면 되지. 보증보험료, 공제사고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금액을 한대. 회계 기준도 밑줄 나 시험 나왔어요. 공제사업은 뭐하고 뭐로 구분하고 손해배상 기금과 복지 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 원칙에 부합되는 세부 기준을 정한다. 그것도 읽어두셔야 돼. 기출 문제. 그것들은 한 번씩 나온 것이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다버립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 밑줄. 책임준비금 제도는 상법 제도인데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전국에 10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1인당 12만 5천 원 내고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공제료 수입이죠. 공제금을 내고 가입한 거 아니야? 이게 전체 공제료 수입액이죠. 공제료 수입액 전체 중에서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이란 말은 10만 명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업하고 있죠. 각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건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될 수 있나 없나요? 그러면 사고를 친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공제 계약을 한 보증기관이 되는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전체 공제료 수입 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려면 항상 일정 금액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게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이에요. 중요한 제도죠. 그러면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에서는 뭐의 100분의 10인가 그걸 틀리게 만들었어요. 뭐의 100분의 10? 공제료 괄호. 총수입액 하면 안 돼요. 총수입하게 되면 공제료 수입액도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하면 망수입도 있죠. 교육도 하면 교육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 수입액이 아니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입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지 총수입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 감고 당하면 덜 억울한데 눈 뜨고 당하면 억수로 억울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분립 및 책임 준비금 전용 승인 있죠. 당연히 공제 사업은 공제료 수입 있죠. 그거하고 망 수입하고 교육 수입하고 섞어서 관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 사업은 다른 행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를 관리하여야 하며 거기까지 한 개 질문 끊으시고. 두 번째 책임 준비금은 막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막 쓰면 안 되겠죠?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뭐 하고자 합니다.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6번의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공시는 일간신문 간혹 보시면 하단에 기업 회계 공시한다고 조그만하게 깨알 같은 것으로 대차 대조표만으로 쭉 공시하죠. 그것처럼 이만큼 막대한 공제료 수입액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썼는지 대차 대조표 만들어서 공시하라는 거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얼마? 3개월 가로 이내에 뒤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뭐 하고 공시하고 홈페이지에 뭐 해야 한다? 게시해야 한다. 하고 해야 한다고 표현도 있겠죠. 제 국장이 아닌 게 7번입니다. 7번 공제사업의 조사 또는 검사 밑줄. 누구는? 금융감독원 원장은 밑줄. 그 다음 괄호 누구 요청. 감독기관이 국장이죠. 협회 감독기관에 국장이 요청이 있으면 뒤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장이 안 나오는 게 두 가지 다 나왔네. 이제 지부설치신고 시도지사에게, 지회설치신고 등록관청에게. 요거 국장하면 안 되죠. 두 번째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 검사는 누가 해요? 금융감독원장이 하지 국장은 하면 안 된다고. 요청은 물론 누가 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 두 개 빼고는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밑에 8번이 최근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타이틀 밑줄. 누구는? 이제 나머지는 다 국장이겠죠. 국토부 장관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다. 공제료 수입을 막 딴 데 써버렸다고. 뒤에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밑줄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죠. 시험에 2번 나온 것이 단답시는 국장의 개선 조치로서 개선 명령으로 볼 수 없는 거. 그게 시험 나와 2번. 암기사항이야. 1번, 2번, 3번 변경 밑줄.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 가계 변경, 그거는 공통으로 보시면 되고 4번,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류도 명할 수 있고 뒤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를 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의 개선 조치에는 변경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장부 가격, 집행 방법, 예탁 기간 있죠. 변경을 보시고 4번, 5번만 읽어두시면 되겠네. 정답은 이거였어요. 공제사업의 양도. 공제사업의 양도가 있어요,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 행정부에서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국회에서 만든 법 안에 협회가 공제사업 할 수 있다고 정해놨잖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이 감독기관이 감독해 보니까 자산 상황이 너무 불량하다고, 니는 더 이상 협회 니는 더 이상 공제사업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 넘겨라,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개선 명령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지만 뭐 어디까지는 할 수가 없다고. 공제사업의 양도 X 적어 놓으시라고. 기출문제 푼다 생각하시고. 개선 조치 안에는 공제사업의 양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유지. 둘째 줄 맨 밑에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돼 있죠. 시험 나왔던 게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재무건전성 기준 밑줄 하시고, 가번에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얼마? 공제금을 협회가 지급해야 되겠죠. 앞에 생략된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뭐 숫자가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인데 지급 여력 비율이 뭐인지 밑에 개념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런데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밑에 이제 가번은 이미 시험 나왔고 나번을 체크해서 읽어도 예상입니다. 구상채권이란 말이 있나요? 보세요. 개업 공인인사 갑이 협회하고 공제 계약했죠. 야가 중개행 하다가 고의과실로 손해 갈 수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손해 갈 수 있죠. 다른 사람 중개행 장소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죠. 개업 공인인사 중에서 책임 있나요, 없나요? 있는데 야한테 배상 능력이 없으면 보증기관이 협회가 공제금 지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공제금을 지급했어요. 배상금을 지급한 보증기관의 협회는 누구에게? 개업공인인사에 구상채권 가지죠. 그러면 배상한 다음에 개업공인인사 갑에게 야 3천만 원 내놔라 하니까 돈이 없을 수 있나 없나요? 재산을 털어봐도 야 명의 재산이 없어. 부실채권 돼 있잖아. 구상채권 등 포효재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라. 부실채권이 생겼죠. 그만큼 다시 손해배상 책임이 다시 발생될 수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적립해 두어라. 그것도 재무건전성 기준이다 아니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두 가지요.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협회는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리하고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것도 읽어두셔야 돼. 그럼 지급 여력 비율이 뭐인지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다고 밑에. 지급 여력 비율은 다음에 여력 금액을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여력 금액이 뭐인지 기준 금액이 뭐인지 다음과 같아서 가나번 돼 있죠. 읽어봐도 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시험은 그래서 나왔던 것이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그것만 시험 나왔어요. 밑에 디귿에 누구는 다 국장이에요. 국장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가? 재무 건전성 기준을 협회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줘버리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만들 거 아니야. 감독기관인 국토부 장관은 그렇게. 임원에 대한 제재도 누구는? 국장 괄호 임원 이 밑줄. 다음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누구 때문에? 임원 때문에. 그러면 국장은 징계 힘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11번 운영위원회 밑줄. 앞에 진도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기억납니까?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정책심의위원회 둘 수 있다. 위원회 제척 기피 신청 회피. 제척 기피 신청 회피는 기억나죠? 앞에 있는 정책심의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공인중개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둔 것이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협회 공제사업 파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 운영위원회는 심의하고자 하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 뭐? 공제사업 밑줄.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 감독하기 위해서 어디에?
공제 사업을 누가 하니까요? 협회. 운영위원을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걸어. 국토부 하면 안 되고 둘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임의기구가 아니고 상시 감독이 필요한 것이 협회 공제 사업이기 때문에 협회에 둔다. 이번에 구성 및 임기는 넘겨보시고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밑줄 위원은 둘째 줄 끝에 몇 명 이내로 하고 11명 이내 밑줄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라번에 시 있나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시번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위원 자격이 쭉 돼 있는 거 아니야? 그 밑줄에 넣으시라고 기출문제 푸셔야 되니까 한 개씩 보시면 돼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밑에 티귿에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밑줄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밑줄 연임할 수 없다 그렇게 시험 나오는 거 아니야. 1회 하나에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 하면 안 되고 전임자의 남은 기간. 보궐선거 들어보셨죠? 보궐선거 당선된 사람은 전임자 남은 기간만큼 국회의원 해먹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보궐위원은 2년 하면 안 되고 남은 기간. 운영위원회 업무는 쭉 나와 있는데 뭐에 관한 업무겠어요?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니까 따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옆에 페이지 운영 있나요? 운영. 티귿 체크하시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이건 정책심의위원회는 똑같아요. 개의한다 그 말은 회의를 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의 과반수? 제적 동그라미 과반수입니다. 11명 이내로 구성하죠. 현재 만약에 18명의 위원이 있다. 그러면 제적이 18명이면 제적 18명의 과반수죠. 과반수는 2분의 1 초과 개념이니까 몇 명? 반수하면 9명인데 과반수니까 10명 그 말입니다. 과반수요. 그러면 회의 열었죠. 앙크레에서 심의해서 의결할 거 아니야? 손 들어보십시오. 그 말이 의결 아니야? 그러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나온 사람이겠죠. 그럼 출석 동그라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10명이 나왔다. 몇 명? 6명. 과반수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밑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지금 앞에 결론이 뭐예요? 지금 지부 설치 신고 시도지사, 지회 설치 신고 등록 간청. 여기는 국장 들어가면 안 되죠? 공제 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는 금융감독 원장이 하죠. 요거 빼고는 싹 다 누구라고? 국토부 장관이야. 그 말은 협회 주대인 사무소 지부 지휘할 것 없이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하겠다고? 국토부 장관. 그래서 국장은 밑줄 하시고 협회와 지부 지휘할 때 협회 밑에 주사무소와 그 말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은 하면 어디 가기를 말해요? 주사무소. 협회와 할 때 협회는 법인이니까 주사무소와 그 말입니다. 지부 지휘에 대하여 뒤에 감독상 필요한 때 밑줄. 필요한 때 나오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뒤에 둘째 줄 명령을 할 수 있으면 밑줄. 둘째 줄 끝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시험에 이전에 한번 나왔던 게 국토부 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 검사 해야 한다. 필요한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표현을 익히시고 공무원이 이제 협회 사무소 출입할 거 아니야? 막 들어가서 장부 열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절차상의 내용이 밑에 감독권자, 감독 대상자에서 넘겨보시고 감독 방법이 이번에 행정조사 있죠.
방금 보셨듯이 소속 공무원을 하여금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했죠. 셋째 줄, 이때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정표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공무원증 걸고 목에 걸고 조사 검사 증명서를 관계 상대방에 내보여야 한다. 절차상의 내용이니까 소속 공무원이 협회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 내보여야 한다. 그 절차상의 내용이 쌤 나왔으니까 그건 체크해 두시고. 협회는 감독기관이 누구요? 국토부 장관이니까 국장은 협회는 다른 제재가 없고 위반하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다.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징계 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오면 다 500만 원 이하에 누구만에 500만 원 줄 수 있다고? 국장만이. 그래서 옆에 기출문제 1번 있죠.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답 1번. 창립 총회 6창이죠. 서울에서 몇 명? 100명이죠. 300명은 어디요? 발삼. 발긴이 300명이죠. 협회는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둘 수 있다. 틀렸죠? 시군구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뒷부분 맞죠? 뒷부분은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데 앞부분 되면 틀린 거예요. 총회 의결 내용은 며칠? 지체 없이 15일x.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함으로 설립 허가주의 취하고 있다. 나중에 함으로 나왔죠. 임으로 나왔죠. 이건 뒤에 함정이야. 이 부분을 빼고 읽을 줄 아셔야 돼. 공인중개사법 규정을 제외하고 협회 설립은 설립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인가죠. 임으로 이기 때문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뭐 특성상 이런 말을 넣어서 수험생한테 함정을 파는 거예요. 나중에 임으로 이기다 나면 그 부분을 쏙 빼고 읽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읽어서 요 지문이 맞아야 돼. 임으로 이기 때문에 우리를 속이는 말이니까 잘 속는다 그 말입니다. 기술상으로. 됐죠? 여기까지 배우시면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의무정은 다 배웠었어요. 이제 6문제 나오는 것이 넘겨보시면 216페이지 행정처분 있죠. 거기서부터 6문제예요. 그러면 마치 수업 쉬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해왔던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제재를 한 개를 구분해 왔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하는 일 중에서 계약 알선 업무,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것은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중개 업무인 계약 알선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100만 원 이하 했죠. 요건 오늘 확인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암기를 먼저 할 부분이 있어요. 그걸 체크하시고 80점 이상 하실 것 같아요. 요건 꼭 하셔야 돼. 오늘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3, 4를 넘기시면 되고 3, 4를 또 체크가 되면 5를 넘기시고 6월까지 해결이 된다고 요 부분은 쉬었다 하겠습니다.